최근 중국은 동남아시아를 장악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둘 중국의 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총 한 발 쏘지 않아도 중국은 동남아의 경제와 시장, 더 나아가 국가까지 종속시키는 데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싱가포르 싱크탱크인 ISEAS 유소포 이상 연구소가 발표한 2024 동남아시아 현황조사에 따르면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와 협력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동남아시아 10개국 응답자 2천여 명 중 50.5%가 중국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는 2023년에 38.9% 대비 11.6%포인트 늘어난 비율인데요. 중국을 택한 비율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동남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의 중국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당장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하여 역의 파트너 국가가 지닌 전략적 관련성을 평가하는 질문에서도 중국이 11점 만점에 8.98점을 얻으면서 미국을 제치고 동남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꼽히고 있습니다. 동남아 내에서 중국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2024년 동남아시아 현황조사를 보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을 매우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말레이시아는 전체의 75.1%가 중국을 좋아하고요. 인도네시아는 73.2%, 라오스는 70.6% 순으로 중국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외교 싱크탱크인 로이 국제연구소의 아시아 파워 지수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미국의 전반적인 영향력이 감소해 중국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1대1로를 통하여 인프라가 급속도로 좋아졌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중국의 인해 전술식 투자와 막강한 재력 앞에서 동남아시아는 거의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투자하여 동남아시아의 경제와 부동산 경제마저 집어삼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국가의 주요 도시와 항구를 중국 본토와 연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윈난 지역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동남아시아 1대1로의 시발점이 윈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와 항구를 운남성으로 연결하려 하고 있죠. 말 그대로 동남아시아의 경제를 쪽쪽 빨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와 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당장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들이 몇 달 전에 매우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 조직들을 운영하는 게 중국인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중국인들이 유입된 것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이후였습니다. 당장 캄보디아의 해외 투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라고 합니다. 사실상 캄보디아와 중국은 운명 공동체인 수준인데요. 중국은 캄보디아를 교두보로 삼고 동남아시아에 더 넓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캄보디아에 각종 무기를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캄보디아가 무기 거래 정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Y-20 수송기를 활용하여 캄보디아에 중국산 무기와 탄약을 보내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무기들이 태국 국경 인근으로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태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좋다는 겁니다. 당장 마와 와찌랄롱권 태국 국왕은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와찌랄롱권 국왕이 중국을 첫 공식 방문국으로 삼는 것은 양측의 관계 발전에 대해 높이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과 태국은 친밀하고 우호적인 이웃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설명했는데요. 당장 중국은 태국 내에 있는 화교들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했고요. 현재 두 나라의 비자 영구 면제 협정을 통해 태국에 대한 중국의 무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태국을 잇는 철도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죠. 무엇보다도 현재 중국은 미얀마에도 공을 상당히 들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차슈프항을 매입하여 중국의 항구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미얀마 내전이 발생해서 중국의 계획이 다소 뒤틀려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중국은 미얀마에 공을 들이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차슈프 항구를 활용하여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뚫어내려고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뱅골만에 영향력까지 낼 수 있으니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죠. 지도를 보면요, 중국으로 수송되는 석유의 70% 이상이 물라카 해협을 지납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이 물라카 해협이 봉쇄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중국은 당장 에너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의 차슈프항을 뚫어내고 송유관을 연결해 중국으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면요, 중국의 약점을 하나 없애주게 되죠. 거기다가 중국과 인도가 최근 사이좋게 지내긴 하지만요,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차슈프항을 차지하게 되면요, 중국의 영향력이 벵골만으로도 퍼지게 됩니다. 벵골만은 사실상 인도의 내에나 다름이 없는데요, 인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차슈프항 하나만으로 인도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으니 중국으로서는 안 할 이유가 없죠. 이외에도 라오스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 상당수가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있고 중국의 많은 투자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노리고 있는 것이 채무함정입니다. 중국의 채무함정 외교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외교 방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스리랑카의 한반토 타항입니다. 스리랑카는 중국 자본을 받아 항만을 건설했지만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99년 동안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스리랑카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와 주권이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를 사실상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이었고, 이 상황은 주변 국가들의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남아가 지금 같은 위험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라오스는 고속철도를 중국과 공동 개발한다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차입을 진행했고 상환 능력을 놓고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국가부채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고 최근에는 라오스가 스리랑카처럼 특정 인프라를 넘겨주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국제적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역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 내전으로 국정이 흔들리는 틈을 타 에너지, 광물, 항만 프로젝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얀마가 중국 부채 구조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슈프 항구 프로젝트는 중국이 전략적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미얀마가 장기적으로 이 항구에 대한 지배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캄보디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 자본이 유입된 이후 캄보디아는 경제뿐 아니라 치안, 부동산, 카지노 산업까지 중국인이 장악하는 흐름이 이어졌고 이미 경제 구조 자체가 중국에 크게 종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가 해외에서 빌린 돈의 80%가 중국에서 나온 것인데 이 정도면 국가 금융 시스템이 중국의 의지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 스리랑카에서 발생했던 채무 함정의 전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거대한 인프라 사업, 빠르게 늘어나는 대중부채, 상환 능력을 뛰어넘는 규모의 프로젝트, 그리고 중국 기업이 높은 비중으로 참여하는 방식까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인프라를 지어주고 상환이 어려워지면 그 인프라를 장악해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방식은 결국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 각국은 이 함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스리랑카를 통해 이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국 자본을 끊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은 곧 동남아 역시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마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협력과 파트너십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때 그 뒤에 어떤 목적이 숨어 있는지 동남아 지도층은 이미 잘 알고 있고 현지 국민 역시 중국 자본이 한번 깊숙이 들어오면 산업과 금융, 인프라까지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해 국가 정책에까지 손을 뻗는다는 사례를 여러 나라를 통해 보았습니다. 캄보디아 특정 지역의 중국화 현상처럼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현실은 동남아에 일종의 경고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안보는 미국과의 협력으로 보완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가 가져다주는 이익은 크고 속도 역시 빠르기 때문에 발전이 시급한 동남아 국가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도로, 철도, 항만, 전력망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을 단기간에 완성해줄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중국이 유일하고 미국이나 일본은 절차가 복잡하고 진행 속도가 느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하는 국가들에는 다소 답답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동남아는 중국 자본을 쉽게 포기할 수 없고 그만큼 미국과의 군사협력은 더욱 중요한 균형추가 됩니다. 미국의 합동훈련, 해군 기양 허용, 방위협정 강화 같은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는 중국을 활용하고 안보는 미국을 활용하는 이중 전략을 통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동남아는 중국의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종속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환영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핵심 산업 보호 정책을 고민하고 전략적 인프라 분야에 대한 중국 접근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는 미국이나 일본의 시스템을 도입해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보이는 모든 행보는 중국의 경제력과 미국의 군사력을 동시에 활용해 자국의 생존 전력을 떼어하려는 과정이며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어지는 순간 외교적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위기감이 그 바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투자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기에 이걸 끊어내지는 못하고 있죠. 현재 중국은 조용히 동남아시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